겁니다. 그날 엄청 놀랐어요.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둘 사이가 상상 초월로 안 좋다는 것만 봐왔는데 신우가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아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거실도 아니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으셨고요. 그래도 제가 왔으니 인사는 드려야겠다 싶어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어머님은 불도 다 꺼놓고 누워 계신 겁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인사드렸는데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는 알았다고 하시고 아무 소리가 없으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한테 잔소리를 하셔야 정상인데 너무 이상했죠.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시큰둥하던 남편이 깜짝 놀라며 누나가 본가에 와 있다고? 집 안에? 엄마는 가만히 계시고? 하며 몇 번을 같은 말만 물어보더니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혼자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따라간다고 했더니 저보고 오지 말라고 자기만 가겠다며 쏜살같이 나가는데 그리고는 자정에 넘어들어오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피곤하다며 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역시나 며칠 뒤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어머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님이 대뜸 단칸방에서 지내게 되었다며 저보고 와달라고 하시길래 받아 적은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 어떤 원룸촌에 어머님이 혼자 계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넋을 놓고 현관에 서 있자 어머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나 지금 단칸방에서 지낸다. 팔자가 사나워도 유분수지.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데서 지내야겠니? 어머님,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왜 이런 데서 지내고 계세요? 집은요, 그 집은 다 어떡하고 짐도 다 어떡하시고 이 좁은 데서 이렇게 지내고 계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다 그랬나 싶고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는지 영감만 있었어도 내가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일단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울지 마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내가 사실 할 말이 있다. 말해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해야겠다 싶어서 한다. 너한테 꼭 해야 할 비밀 얘기다. 마주한 시모는 정말 단칸방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시부가 남겨주신 재산이 얼마일 텐데 이런 곳에서 이런 몰골로 이렇게 궁상을 떠시는 건가 싶어서 황당하기 그지없던 찰나에 시모가 저를 맞이하시면서 몹시 서럽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조심스레 할 말이 있다면서 말해주고 싶은 비밀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너도 그동안 봐서 대충은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우리 집 큰애, 너희 신우, 내가 낳은 자식 아니다. 그래서 서로 연 끊고 지내왔었고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대충은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리 놀라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실은 네 시애비 남기고 간 게 하나도 없다. 그 양반 살아생전 돈이라곤 쥐뿔 모아본 적도 없는 인간이야. 맨날 돈 떨어지면 기어들어오던 게 집구석이라 그나마도 있던 돈 다 지가 쓰고 갔다. 나는 그래도 지가 집에서 그렇게 가져간 게 있으니까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집 하나 말곤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아니 그런데 어머님, 저한테는 아버님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건물을 사도 산다고. 그거 새로 들어온 며느리니까 늙은이 자존심 한번 부려보겠다고 한번 말한 건데 아무튼 내가 그렇게 돈 많다고 얘기하니까
큰애가 진짜 지 애비가 돈이라도 한 몇십억 몇백억 남기고 간 줄 알고 저번에 나한테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저 때문에 일부러 재산이 많은 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그걸 모른 채 재산이 많은 줄로만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 그래서 큰애가 나한테 전화하더니 지혜비가 남겨준 재산이니까 지도 권리가 있다면서 몇 억을 떼달라고 하더라. 나는 당연히 먹고 죽어도 돈 없다고 했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지혜비가 썼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근데 한사코 그 말을 안 믿더라. 그리고는 저번에 집으로 찾아온 거야. 내가 문화센터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어찌나 놀랐던지 막 뛰어오다가 넘어져서 그때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거고. 그럼 어머님이 다 저한테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게 단순히 며느리 견제해서 하신 말씀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장황하셨잖아요. 거기다 그걸 빌미로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시고 듣는 저도 황당한데 형님도 그랬겠죠. 그때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너무 놀랐죠. 그렇게 가냘프고 안타깝게 굴던 신우가 사실은 시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적잖은 충격이라 눈이 땡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모든 의아했던 부분들이 짜맞춰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그렇게 신우를 불편해하는 걸 넘어서 싫어했던 거구나 싶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하는 형님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 부분은 저도 믿기가 좀 힘들었어요. 더구나 시모가 재산이 많다는 걸 속였다고 들은 마당에 신우 이야기도 당연히 거짓이겠거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큰애가 본인한테 재산 넘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더라. 그래봤자 나올 돈이 있어야 말이지. 땡전 한 푼 없다 했는데 걔는 그게 내가 있는데 지 안 주려고 하는 줄 알았는지 그렇게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평상시에 어머님이 형님을 좀 싫어하셨어요. 문전박 때도 서슴지 않고 하셨으니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하죠. 그렇게 나를 몰아세워서 요양원에 보내놓으면 늙어서 힘도 없는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 자식 둘만 동의하면 요즘은 요양원 보내는 거 일도 아니라면서. 그리고 있는 집 털어먹기 전에 나보고 곱게 내놓으라더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집이 홀라당 그년한테 넘어가게 생겼어. 그 악독한 기집애한테. 결론은 얼굴도 잘 안 보고 살던 신우가 시모의 재산을 노리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데 사실 그건 제 입장에서는 좀 믿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님, 제가 앞으로 어머님 말씀을 어찌 믿어요. 형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전화기를 저에게 건네더니 저보고 들어보라고 하시며 주는데 진짜 이 집 구석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상인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얌전할 것 같던 신우가 난리를 치는 목소리였어요. 아줌마,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궁상 떨고만 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럼 내가 속을 줄 알고 아빠가 남긴 돈이 얼마냐고 떠들어댄 건 당신이잖아. 어디 한번 내가 말했던 대로 다 해볼까? 아이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고 했잖아. 네 애비 성격을 몰라도 유분수지. 막말로 남의 애까지 만들어 오는 양반이 돈을 모을 생각이나 있었겠어? 아줌마, 그런 말이 안 되잖아. 올케한테 했던 말은 다 뭔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돈을 한 푼이라도 안 남겼다는 건 말이 되고? 그럼 그동안 뭘 먹고 살았다는 건데 당신이 직장이 있어 뭐가 있어? 그건 작은 애가 용돈을 주니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지. 네 애비가 나한테 뭐 하나라도 제대로 설명이나 하고 제대로 돈이라도 가져다 준 적 있는 줄 알아?
또 거짓말하네 이 아줌마. 걔는 직장이 얼마나 좋아서 엄마한테 매번 몇백씩 가져다 주는데 그걸 올케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 그리고 올케는 또 왜 그렇게 아줌마한테 잘하는데 이게 돈 없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해 정말로? 정신 차려. 당신도 고부 사이라고. 아니 그건 내가 작은 애한테 재산 물려줄 테니까 돈 얼마 달라고 거짓말해서 그런 거고 아니 며느리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체면 차리려고 말한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해 대체. 제가 창백하게 질려서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자 옆에서 어머님이 제 팔을 잡으며 걔가 원래 앞뒤가 다른 애기도 하고 천의 얼굴이야. 오죽하면 내가 연기자를 해도 되겠다고 가서 연기나 하라고 했겠어. 내가 아무리 남의 자식이라고 해도 살 붙이고 산 세월이 있는데 오죽 소름 끼치게 앞뒤가 다르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다들 걔가 그렇게 착하게 굴면 껌뻑껌뻑 하더라. 나만 나쁜 년 되고 말았지. 지 애비가 잘못한 거지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냐고. 그 어린 것 안에 천년 묵은 여우가 몇 마리나 들어앉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나 집에 혼자 지내기 무섭다. 그러니 부탁인데 우리 같이 지내면 안 될까? 내가 가슴 속에 담아둔 비밀도 다 털어놨잖니. 내 꼴 좀 봐라. 이런 단칸방에서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어? 그러면서 순간 합가 이야기를 꺼내시니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그간 저한테 아버님이 물려줄 재산이 얼마냐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셨던 거 그거 사실 그냥 해드릴 수도 있는 거였어요. 굳이 그렇게 돈으로 제 목줄을 잡지 않았어도요. 아시잖아요. 저 그이랑 연애하면서 집에 들락거릴 때도 어머님 재산에 관심 없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항상 그 이상을 바라신 건 어머님이세요. 그래, 내가 한때 너무 치기 어린 욕심을 부려서 그래. 내가 다 미안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상처를 입었다면 내가 다 미안해. 이건 어머님이 제 뒤통수를 치신 거예요. 제가 물론 돈을 보고 그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 돈이 탐나서 재산 물려받을 욕심에 어머님이 요청하신 거 다 해드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형님하고 대화로 푸셔야죠. 왜 갑자기 합가 소리를 하세요? 내가 다 미안하다고 하잖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 난들이 이렇게 상황에 치달을 줄 알았겠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만 털어내고 이제부터라도 함께 살자. 어? 그러면서 끝까지 저보고 함께 살자고 살던 집은 팔아버리고 나누던지 모아던지 하면 되니까 어머님은 계속 신우랑 얼굴 보기 소름 끼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남편하고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그날은 저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 지금 단칸방에서 지내시고 계신데 아냐고 했더니 방금 전에 연락받았다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늘 태연해? 아버님이 재산 남긴 것도 별로 없다는 거 그거 당신도 알고 있었지? 그러자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나라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겠어? 엄마가 아빠 때문에 늘 상처가 있으셨어. 그래서 당신 앞에서 더 그랬던 거고 근데 그 불똥이 누나한테 튈 줄은 상상도 못했네. 어쩌겠어. 본가 집은 팔아서 나누고 우리가 모시고 와서 살아야지. 엄마 저렇게 둘 수도 없잖아. 나이도 있으신데 단칸방에서 어찌 지내시게 해. 아무렇지도 않게 합가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보자 저는 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무조건 싫다고. 어머님이 신우랑 대화로 풀면 될 일이지. 어머님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근데 남편은 피식 웃으며 대화로 풀 상황이 아닐 거라고. 그동안 서로 맺힌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이참에 재산 싹 공개해서 나누고 끝내는 게 깔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저리 나오니 저 혼자 몸이 달아서 그날 곧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신우가 문을 열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반대 상황이었는데 신우는 마치 집 주인처럼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더니 거실 소파에 느긋하게 앉는 겁니다. 저도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상황 다 전해 들었고 형님이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시는데 어머님 재산 별로 없으시다고. 솔직히 이 집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시니 어머님을 못 믿겠다면 나를 믿고 그냥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합가해야 될 상황이라 내가 그동안 형님에게 따뜻하게 잘 대해드렸는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고 말했죠. 그러자 형님은 웃으면서 나도 알아. 그 아줌마 늘 거짓말만 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그냥 나는 빌미를 잡은 거지. 그 아줌마가 우리 아빠 집에 눌러 앉은 것도 싫고 이참에 쫓아버리고 이거 팔아버릴 거야. 내가 그동안 동생 결혼하기만 기다렸는데 마침 새로 들어온 올케도 이렇게나 착하고 순하니 얼마나 좋아. 엄마랑도 그동안 잘 지냈다며 안부 전화도 해주고 운전기사 노릇도 해줬다면서. 그럼 기왕 하는 김에 같이 사는 것도 괜찮겠다.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부동산에다가는 이미 집 내놨고 이거 팔릴 동안 여기서 버틸 거야. 그러니 올케도 쓸데없는 기대 접고 저 단칸방에서 혼자 궁상 떠는 저 아줌마 데려다가 같이 살아. 그럼 앞으로 평생 올케 앞에는 나타나는 일 없이 할게. 그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워낙에 단호하게 저러니 뭐라도 말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어머님도 그 집에서 나온 것 같았고요. 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해결 좀 해보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남 이야기하듯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겁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합가해서 함께 지내면 다 끝나잖아. 어차피 그 집 팔아봐야 나눠야 하는 건 똑같은 거고 나중에 나누냐 지금 나누냐 그 차인데 당신도 우리 엄마랑 잘 지냈잖아. 그렇지 않아도 내일 엄마랑 짐이랑 그런 거 다 싸들고 오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방금 전에 누나랑 통화 끝냈어. 누나가 부동산에 집도 내놨다고 하더만. 엄마 짐은 내가 퇴근하면서 가져올 테니까 당신은 저녁 식사만 준비해놔.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는 남편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길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애초부터 저에게 선택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우는 자기 새엄마 모실 며느리가 필요했고 제가 왔으니 저렇게 난리를 쳤던 거고요. 남편은 그 문제라면 지긋지긋해서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고 시모라는 사람 역시 아쉬울 게 없죠. 본인 아들과 함께 지내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 결국 집안에서 피해보는 사람은 저 혼자더라고요. 그쯤 생각하니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접수했습니다. 속 시끄러운 집안에서 함께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만 보고 있으니 더더욱 여기 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변호사 만나고 오자마자 저도 짐 싸서 친정으로 갔고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죠. 나도 부동산에다가 우리 신혼집 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합가를 하든 뭘 하든 당신 집구석 문제니까 당신 혼자 해결하고 모시고 지내라고 나는 거기서 빠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보고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무슨 소리를 해도 미적지근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는데요. 근데 그런 모습도 꼴사나웠고 이혼 마무리가 되면서 남편은 그 원룸에서 시모랑 둘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위자료를 남편, 시모, 신우 세 사람에게 받아냈기에 남편에게 남은 돈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혼할 때 그 집안을 봐야 한다는 거, 가족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화목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속 시끄러운 집구석은 무조건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절대 극복 못하고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고 나왔고요. 앞으로는 제 일 하면서 당분간은 저 스스로만 생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